네, 다음번 모실 연사는 우리 정치 잘하는 사람 정치 박사라 그러죠? 근데 이분 진짜 정치학 박사예요. 우리 원내의 운영수석을 맡고 있는 박성준 박사님을 모시겠습니다. 아, 정으로 의원님만큼 안 돼요. 다시 박성준 의원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성준입니다. 윤석열 정권을 어떻게 규정하느냐, 어떤 정권이냐를 볼 때 지금 시대가 걱정이 돼서 망하는 징조, 망징이라는 게 있어요. 망징의 징조 중에 하나가 간신히 판칠 때. 이 나라 지금 간신히 판치고 있습니까? 네. 간신히 판치고 있고, 또 하나는 주술 정치가 난무할 때. 이건 이제 나라가 망할 때 나타나는 징조라고 하고, 또 하나가 가장 중요한 게 있는데 외척이 바로할 때. 그래서 조선의 건국을 만들었던 정도전이 분신공치를 했던 가장 결정적 이유가 왕과 신하의 협치, 공치를 통해 나라를 다스려야 된다라는 건데, 그 중에 가장 결정적 이유가 궁정에 있어서의 내시가 판치지 않고 외척이 바로하지 않는 정치를 만들어야 된다. 1392년에 이렇게 제도를 만들었는데, 윤석열 정권 들어보니까 간신히 판치고 주술 정치가 판치고 외척이 바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군주를 분류할 때 현군, 성군, 암군, 혼군이라고 해요. 시대에 현명한 군주가 날 때 현군이라고 하고, 그 시대에 융성한 나라를 만들 때 성군이라고 하는데, 어리석은 군주, 혼군이라고 합니다. 어리석은 혼자 써서. 그리고 또 하나가 시대를 암울하게 만드는 사람을 암군이라고 하고 폭군이라고 하는데, 이 윤석열 정권은 어떤 정권일까요, 여러분? 암군이자 폭군이죠. 그래서 지금 시대가 난세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난세라고 하는데 정말로 저는 걱정이 돼요. 우리 시대가 정말로 대한민국이 정부 수립 이후에 하나하나 만들어 와서 산업화도 하고 민주화도 하고 정보화도 만들고 대한민국 10대 강국이 만들었는데, 윤석열 정권 들어서면서 가장 중요한 정치 시스템이 붕괴되고 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죠. 그리고 국정 운영의 시스템. 그리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이, 그래도 우리나라는 국민들이 정부에 대한 신뢰가 매우 높았어요. 정부가 어떤 일을 한다고 하면은 그래도 이 정부가 우리 국민을 위해서 삶의 질을 개선하고 나라의 국운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구나, 최선을 다하는구나, 그래도 그 정부에 대해서 신뢰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는 온 국민이 지금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윤 대통령이나 윤 정권은 오늘만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미래, 국가가 무엇을 하고 국가의 아젠다가 뭐고 우리가 일을 하는 것은 뭐고 국민을 결속하고 세계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 제시가 없다라는 것이 가장 결정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거예요. 도대체 윤석열 정권의 정체가 뭐냐, 무슨 일을 할 것이냐, 하나도 없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금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윤석열 정권 자신을 되돌아보고 이제 자신의 운명을 결정해야 되는 것이다. 이 시점에 온 거예요. 그 목소리가 온 시민들의 목소리로 지금 결집돼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더 하세요. 박사님 더 끝내야 하세요. 되는 거 같아요. 예. 1분 정도 더 하셔도 됩니다. 1분 정도 더 해야 됩니까? 예. 하나 더 말씀드리면, 박사님 똑똑하시네요. 네, 제가 그래 정치학 얘기하고 그래서 좀 더 얘기하면, 조금 얘기하면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라는 학자가 있는데 여기까지 얘기를 좀 해야 되겠어요. 이 정치가 이제 흘러갈 때 보면은 흐름이 있다는 거, 흐름이요. 근데 쭉 흐름이 있는데, 이제 좋은 정치를 펼쳤던 사람이 있다 보니까 이제 잘못된 정치를 하면은 그것이 이제 나라가 망하는 건데, 폭군정이라는 게,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폭군정이 붕괴되는 세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폭군정이 세 가지. 그게 하나가 뭐냐? 첫 번째, 우리가 저녁 먹으면서 리비아의 카다피를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예, 카다피 얘기를 했는데, 폭군이 무너지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폭군이 개인의 건강과 생명의 위기가 있을 때 폭군정이 무너지더라. 두 번째, 폭군정이 무너지는 두 번째는 그 권력 내부의 내부 분열이 치열하게 전개될 때 폭군정이 무너지더라. 윤석열 정권의 지금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윤석열 정권을 받침해주고 있던 이 보수 극우 세력들의 분열 구도가 나타나기 시작했던 것이고, 그것이 국민의힘의 윤석열을 뒷받침했던 한동훈 장관과 친한계, 친윤계가 분열하고 있는 양상들이 지금 전개되고 있는 것이 하나의 징조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폭군정이 붕괴되는 결정적 이유는 그 정권에 대해서 국민이 신뢰하지 않고 시민들의 저항, 시민들의 공격이 결집될 때 그 폭군정이 붕괴되는 모습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저는 윤석열 정권이 이 세 가지가 다 결집돼서 나타나는 거 아니냐. 왜 그러냐?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정책 판단력, 여기에 가장 큰 문제가 있지 않느냐. 국민들이 뭘 바라는지를 모르고 있다는 부분, 그리고 내부의 분열, 세 번째, 시민들의 저항과 공격이 있다. 이것이 윤석열 정권에게 강력한 경고를 주고 있고, 이제 다시 내일 모레죠? 11월 7일 날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귀담아서 정말 가야 할 방향, 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만들어진 나라입니까? 이 시대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다시 한번 되돌아본다 하면 윤석열 정권은 오히려 11월 7일 날 자신이 정말 그 자리에서 결단을 해야 된다. 그 결단은 국민들의 목소리를 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